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희양철입니다. 2018년 초에 악몽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테더와 인도의 악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악재는 인도의 암호화폐 전면 폐쇄로 8,000달러까지 내려갔었으며, 테더에서 허위 발행량으로 비트코인의 금액을 올린다는 당시 많은 유튜버 혹은 블로거들의 의혹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테더 청문회를 한다는 퍼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테더 청문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비트코인의 금액을 낮춰서 마진 이익을 얻으려는 쇼트 세력 혹은 저점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세력들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고, 이때 이후로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당시 상황과 좀 유사하게 발생됐지만 180도 시장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도 미디어인 이코노믹 타임즈라는 곳에 의하면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공식적인 디지털 통화를 규제하기 위한 초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 2019년 제정안 초안이 관련 정부 부처에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나라, 그것도 전 세계 인구수 1, 2위를 다투는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막는다는 엄청난 악재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인도는 그동안 꾸준히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금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코인 관련 뉴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라면 뭐야, 아직도 인도가 거래를 하긴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일 것입니다. 인도 외에도 이미 수차례 중국, 한국 혹은 기타 여러 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스탠스를 명확히 하고 있었으며, 이 스탠스는 정부의 자존심 때문인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역대급 중국의 규제 이후에도 2018년 중순까지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의 소스가 매우 잘 먹히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개방한다, 카더라, 이런 소스가 잘 먹혔었는데, 그러나 현재는 중국이 개방을 할 것이다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카더라 소문은 더 이상 생산되지도 먹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폐쇄될 것이다 같은 퍼드가 돌아다닌다면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이 올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바이낸스 창자인 장펑자오는 SNS를 매우 자주 하고 있으며 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헛소문을 장펑자오 입에서 직접 듣지 않은 이상은 사람들은 그런 헛소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에 가더라도 희미해진 마당에 암호화폐 세계에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도의 악재는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도에서 어떠한 규제를 펼친다 한들 암호화폐 금액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웹도독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암호화폐 트레이더 혹은 홀더들은 매우 영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의 악재가 떴다 한들 예전과 다르게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더는 다릅니다. 테더의 목적은 법정 화폐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같이 사용되고 있는 안정화 암호화폐입니다. 테더는 이제 달러와 1대1 비율을 유지하는 암호화폐로 이제 은행에 그만큼 달러가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테더사는 그동안 숱한 감사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악재가 터진 직후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 뉴욕 검찰총장 레티시아 제임스는 테더와 비트 파이낸스를 운용하는 아이파이낸스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서 약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하였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 불안한 폭탄 같은 화폐가 비트코인의 하락의 주범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있은 직후 비트 파이낸스는 뉴욕 검찰의 발표는 거짓 주장이다라는 공식 설명을 내놓고 반박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보낸 공식 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메일의 말을 요약하면 8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은 손실된 것이 아니라 동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결된 자금은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결이 되었건 준비금을 썼건 간에 이제 테더는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거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수많은 해킹 사건을 겪었어도 이미 거래소의 분산화 등과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해킹당한 거래소를 외면하는 등의 행보를 통해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있는 뉴욕 검찰총장까지 나선 마당에 이제 지겨운 비트 파이낸스와 테더라는 이 카르텔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 파이낸스에서 자금이 동결되었건 준비금을 썼건 어떤 일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들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점차 외면하여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때쯤이 되면은 이 테더 사건의 그런 영향력은 매우 줄어들 것이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더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암호화폐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악재만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해킹 사건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해킹은 거래소 해킹보다는 암호화폐 자체가 보안의 위협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51% 공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털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대형 암호화폐들은 해커 혹은 악의적인 세력들로 인해서 이중장보 공격을 받은 적이 없으나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골드와 같은 준메이저 코인은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이와 같은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행성에 거대한 엄청나게 큰 운석이 떨어지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 암호화폐 세계 자체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51%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바로 거래소 해킹일 것입니다. 소형 거래소에서 소형 물량이 해킹당하면 털끝만치도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후오비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엄청난 물량이 해킹당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신저점을 향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테더의 몰락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정답은 암호화폐에 엄청난 하락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암호화폐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모른다는 것이죠. 테더는 쉽게 생각을 했었을 때 법정화폐를 대체합니다. 현재 테더의 사건은 어떠한 나라가 금융의 위기가 와서 이제 법정화폐를 찍어낸다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테더가 늘어난다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것이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테더를 보유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 붉은색 동그라미를 보면은 비트파이넥스의 2018년 10월 15일자를 제가 동그라미를 칠한 건데 이 부분인데 전날 테더의 악재가 터졌었는데 비트파이넥스에서는 비트코인이 순간 6,300달러에서 7,800달러까지 즉 1,500달러가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소는 어땠을까요? USDT 즉 테더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들의 차트입니다. 이거는 비트플라이어 차트인데 이게 아마 10월 15일자 내용일 테고 그 다음에 빗썸도 이 부분이 10월 15일자 이거는 이제 제미닛 거래소의 10월 15일자 이거는 크라켄의 10월 15일자 차트입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차트를 모두 본 결과 USDT를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들은 1000에서 1500달러 가까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나머지 USDT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들은 300에서 500달러 정도 오르는 소폭 오르는 선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영향을 받았지만은 아닌 거래소는 테더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테더의 악재는 오히려 암호화폐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테더를 사용하는 거래소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나머지 아닌 곳은 크게 뭔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더 악재가 오히려 암호화폐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테더는 법정화폐를 대신하는 놈인데 법정화폐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테더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테더를 적극적으로 팔 것이고 테더를 판다는 것은 테더로 암호화폐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 테더의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은 베네수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암호화폐 금액이 폭등한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으며 한국의 IMF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2배 가까이 올랐던 현상하고도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테더 환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테더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10월 15일 당시 테더는 1100원대 금액에서 900원대 금액까지 200원 가까이 내려가는 진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테더가 내려간 만큼 비트코인의 금액이 올라가며 비트코인 금액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테더의 악재는 비트코인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USDT 마켓에서 테더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BTC 마켓으로 전환을 한다면 사람들은 더더욱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암호화폐의 상승으로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경우일 때 얘기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불안할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들은 USDT에서 아예 이제 뭐 달러나 원이나 아니면 엔 같은 법정 화폐를 변환하여 아예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의 뇌를 꺼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며, 이때 적극적으로 퍼더를 생산하여 숏에 거는 세력들에게 사람들이 노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2018년도와 다르게 2019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더 단단해진 펀더멘탈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초 대형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로 테더의 이러한 태도에 불만과 불안함을 느낀 많은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알트 코인들을 기반과 하락장과 함께 마진 거래소들이 뜨면서 수많은 대형 거래소들이 신규 진입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바이낸스가 독주 체제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파이낸스는 변방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기축 차트로 인정하였던 비트파이낸스 비트코인 차트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로 교체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테더 이후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만들거나 회계사의 감사를 받으면서 배포하는 코인들이 등장하면서 테더의 입지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거래소들이 법정화폐를 지원하거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을 지원하게 되자 테더의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으며, 비트파이낸스 입지는 그렇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8년도는 2017년 말 암호화폐를 경험한 당시 코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숱하게 큰 폭의 오름과 내림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암호화폐의 쓴맛과 단맛을 맛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와 무조건적인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으며, 2017년에 수많은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지역에 나오던 말인 얼마까지 오를 거라 보시나요는 지금 현재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초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신 자체가 단단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통계가 쌓여있기 때문에 웹도독 현상과 같이 생각 없는 과매도 현상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암호화폐는 이렇게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량한 암호화폐들이 등장과 함께 수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업체마저도 암호화폐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수많은 ICO 사기 비율이 점차 개선되었으며, 이제는 암호화폐 하락으로 인해서 ICO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실체가 없는 코인들은 투자를 받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암호화폐의 씬이 더더욱 단단해지려면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며, 몇몇의 검증되지도 않은 인플루언서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탈중앙 거래소, 즉 덱스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덱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해커들은 거래소를 해킹하지 않고 암호화폐 자체를 해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의 기술적 진보를 더더욱 할 수 있을 것이고, 암호화폐 간의 승패가 확실히 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바이낸스 및 기타 유명한 거래소들이 덱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자체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덱스를 구현하거나 엔진 코인과 같이 카이버 네트워크와 같은 덱스코인의 기능을 사용하여 뭔가 코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디를 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은 바로 저명한 업체의 커스터디를 쓰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커스터디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커스터디의 활황은 암호화폐의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악재로 생각하지 않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테더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양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